당신이 아무리 많은 치료를 받고 아무리 많은 자기 개발서를 읽고 아무리 많은 영적 수련을 시도해도 치유되지 않는 감정적 상처가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고갈되어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을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당신의 내면 에너지를 갉아먹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며 진정한 내적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봉쇄하고 있는 듯합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칼 융이 모성 콤플렉스라고 부른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으며 앞으로 10분 동안 당신에게 숨겨져 있던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융은 수십 년 동안 불안한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능적인 삶을 살고 직업적으로 성공했으며 괜찮아 보이지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적 피로를 안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안고 있는 가장 깊은 상처는 의식의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윤기 그림자, 즉 무의식이라고 부른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성 상처는 당신이 의식적인 기억을 갖기도 전에 생애 첫 7년 동안 어머니나 모성적 인물과의 관계에 의해 당신의 정신이 형성되던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그 시기에 당신은 감정적 경험을 처리하거나 합리화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흡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흡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당신의 행동, 관계 선택, 자아상, 심지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능력까지 지배하는 무의식적 프로그래밍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윤기 근본적이라고 여긴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나쁘거나 반김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성 상처는 그 관계의 경험이 당신에게 남긴 심리적 흔적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흔적은 더 큰 무언가, 윤기 위대한 어머니의 원형이라고 부른 모든 인류 문화에 존재하는 보편적 패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동시에 개인적 상처와 집단적 원형 패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모성 콤플렉스는 두 가지 뚜렷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모두의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긍정적 모성 콤플렉스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애착이 있었을 때 모성 관계가 너무 감싸는 것이어서 당신이 심리적 독립성을 완전히 발달시키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성인이 된 당신의 삶에서 이것의 표현은 명백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순응하며 항상 그들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합니다. 당신은 깊은 죄책감에 휩싸이지 않고서는 감히 자신의 경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공허함을 느끼고 외부의 관심이나 승인을 받지 못할 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숨겨진 믿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승인할 때만 안전하다. 두 번째 얼굴은 부정적 모성 콤플렉스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양육이 부족했을 때 모성 관계가 냉담함, 끊임없는 비판 또는 부재로 특징 지어졌을 때 발생합니다. 이것의 표현도 똑같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자비한 자기 비판을 하며 내면의 목소리는 정확히 거부처럼 들립니다. 당신은 무엇을 성취하든 깊은 곳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성공하기 전에 자기 파괴를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러한 무가치함을 확인시켜주는 파트너나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여기서 숨겨진 믿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사랑받을 수 없고 부적절하다. 그리고 윤기 환자들에게서 관찰한 것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얼굴 중 하나만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둘 사이를 오갑니다. 어떤 순간에는 당신은 필사적으로 인정을 추구합니다. 다른 순간에는 거부를 예상하고 누군가가 당신을 다치게 하기 전에 마음을 닫습니다. 이러한 진동 패턴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상처의 표현입니다. 이제 윤기 가장 불안하다고 여겼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부분이 나옵니다. 모성 상처는 단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전달되는 보이지 않는 유산입니다. 당신 어머니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당신의 무의식적 패턴이 되었습니다. 유전자 차원이 아니라 미묘하고 깊은 감정적 분위기를 통해서입니다.
당신은 어떤 명시적 지시도 없이 침묵 속에서 단순히 관찰하고 무의식적으로 흡수하며 학습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외부 인정을 추구했다면 당신은 인정을 추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졌다면 당신도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압했다면 당신은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수치스럽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적 심리 전달이라고 불렀으며 이것은 심층 심리학의 가장 혁명적인 발견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안고 있는 상처는 원래 당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처리되지 않은 패턴을 통해 어머니에게서 자녀에게로 전달된 고대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해줘야 할 해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결함이 있거나 망가진 존재로 보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선택의 여지도 없었던 때에 설치된 프로그래밍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안고 있는 상처는 당신의 부적절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유산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 깊은 상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환히 밝힐 것입니다. 모성 콤플렉스의 4가지 숨겨진 모습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성격 특성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깊이 뿌리 박힌 무의식적 패턴입니다. 제가 하나씩 밝혀낼 때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인정에 대한 끊없는 갈망입니다. 여러분은 관계, 직장, 소셜미디어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확인과 인정을 갈망합니다. 타인의 승인 없이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합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공허함은 깊고 주목받지 못할 때 극심한 불안에 빠집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무의식적으로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했던 승인을 끊임없이 재현하려는 시도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내면에 뿌리내리지 못한 인정을 외부에서 끊임없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현은 가치의 상처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성취하든 충분하지 않다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성공 전에 자기 파괴를 합니다. 당신은 가차없는 자기 비판을 하며 내면의 목소리는 거부와 똑같이 들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가치함을 확인시켜주는 파트너나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여기서 작동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파괴적입니다. 어머니의 조건부 사랑 또는 그것의 부재가 당신의 자아 개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발현은 감정 억압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필요, 분노, 취약성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감정적 필요를 갖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만성 피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 의사들이 진단할 수 없는 통증. 융은 마음이 억압하는 것을 몸이 간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아주 어릴 때 감정이 부담이거나 표현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발현은 관계 패턴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파트너를 끌어당기거나 당신 자신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매달리는 것과 멀어지는 것 사이를 오갑니다. 친밀감이 너무 가까워지면 그것을 방해합니다. 당신은 연애 관계에서 어린 시절에 경험한 어머니 자녀 역학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윤기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긴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파트너를 통해 원래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것을 치유하려고 시도했어요. 상담을 받았고 책을 읽었고 명상을 했고 확언을 했어요. 왜 여전히 갇혀 있나요? 딸린하데. 그리고 답은 정확히 윤기 발견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치유 접근법은 의식 수준에서만 작동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생각, 행동, 믿음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모성 상처는 그림자 속에, 무의식 속에 당신의 의식 레이더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피상적 치유는 상처를 덮는 것이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융은 이것을 완벽하게 포착하는 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상처가 정확히 당신을 통제하고 있는 상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심리학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당신이 여전히 갇혀있는 이유입니다. 융은 모성 상처에 숨겨진 방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피해온 측면이 무의식적 저항과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는 이것을 그림자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융의 그림자 통합 프로토콜을 공개할 것입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세 단계 과정입니다. 하지만 경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으로부터 숨겨온 것과 대면할 것을 요구합니다.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진정한 주권이 있습니다. 모성 상처는 감옥에서 힘의 원천으로 변화합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이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은 숨겨져 있던 것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림자 어머니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융은 이 현상을 조사하는 데 수십 년을 보냈고 혁명적인 발견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모성 관계에는 어두운 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처리할 수 없었던 억압되거나 부정된 측면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어머니가 나쁘거나 독성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당신이 감정적으로 통합할 수 없었던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강렬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했다면 당신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자신의 분노를 억압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극도로 궁핍하거나 의존적이었다면 당신은 반의존성을 개발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본능적 거부, 만약 그녀가 완벽주의자였다면 당신은 승인을 얻기 위해 똑같이 완벽주의자가 되거나 그 불가능한 패턴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반항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융이 발견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림자 어머니는 더 이상 당신의 어린 시절에 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에 코드화되어 있으며 당신의 반응을 지배하고 선택을 형성하고 관계를 방해합니다. 모두 당신의 의식 밖에서. 이것이 당신이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이것을 치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 상처를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실제로 거주하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융은 평생을 그림자 통합을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강요된 용서 감사 목록 또는 긍정적 사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상처를 지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융칼 중이 개발한 세 가지 핵심 단계를 안내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표면의 증상만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에 도달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변화를 만드는 깊이 있는 작업입니다. 융기 첫 번째 단계를 능동적 상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것을 모성 상처에 특화하여 적용했고 그림자와의 대화라고 부릅니다. 이해해야 할 것은 당신은 실제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에 살고 있는 억압된 측면인 그림자 어머니와 의식적인 대화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안이 되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수동적 시각화가 아닙니다. 무의식과의 실제 대화입니다. 평생 피해온 감정과 패턴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동할까요? 먼저 조용한 공간, 일기장, 그리고 명상 상태에 들어갈 몇 분이 필요합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현재에 집중되고 중심이 잡혔다고 느껴지면 소리 내어 또는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내 안의 그림자 어머니를 부릅니다. 이제 무언가가 떠오르도록 허용하세요. 이미지, 감정, 목소리, 심지어 신체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편집하지 마세요. 그냥 떠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떠오르면 대화를 시작하세요. 간단하고 직접적인 질문을 하세요. 당신은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나요? 메르지 돈 봐. 당신에게서 배운 것 중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어떤 부분을 나 자신 안에서 거부했나요? 그런 다음 이것이 중요한데 답변이 오도록 허용하세요. 그것들은 보통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당신의 일부에서 올 것입니다. 놀라울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판단 없이 목격하세요. 분석하지 마세요. 떠오르는 것을 헛소리나 상상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선형 논리가 아닌 상징, 이미지, 감정으로 말합니다. 모든 것을 적으세요. 모든 단어, 모든 이미지, 모든 감각. 왜냐하면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항상 숨겨져 있던 것을
빛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당했던 것에 목소리를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발견하는 것은 심오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삶을 이끌어온 숨겨진 믿음들, 갑자기 완전히 이해되는 패턴들, 수십 년 동안 억압되어 온 감정들, 종종 슬픔, 분노 또는 결코 받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깊은 갈망, 그리고 윤기 반복적으로 관찰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울게 됩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이해받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평생 동안 들려지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그림자와의 대화는 단지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의식적 인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에서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윤근 그가 통합의식이라고 부른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겠습니다. 통합은 상처를 고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융의 혁명적인 발견은 이것입니다. 그림자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합니다. 상처를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식적인 힘의 원천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인정입니다. 그림자와의 대화에서 발견한 것을 소리내어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머니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배웠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거부를 피하기 위해 내 필요를 억압함을 인정합니다. 이 진실들을 소리내어 말하세요. 왜냐하면 말할 때 무의식의 어둠에서 의식의 빛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유권을 잃은 부분을 되찾으세요. 상처 때문에 자신 안에서 거부한 것을 확인하세요. 아마도 어린 시절에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필요로 하는 것이 약함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필요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취약성이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배웠기 때문에 취약성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다시 통합합니다. 통합 선언문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나는 내 분노를 건강한 경계의 신호로 통합합니다. 나는 내 필요를 타당하고 표현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통합합니다. 나는 내 취약성을 약함이 아닌 강함으로 통합합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강력한 대통합에 상징적 행위를 수행하세요. 윤근 무의식이 의식과 상징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상처를 쓰고 태우고 죄를 땅에 뿌려 변화의 상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는 통합을 나타내는 예술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변화된 상처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성장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무엇이 바뀌나요? 변화는 심오합니다. 무의식적 반응에서 의식적 선택으로 이동합니다. 패턴은 당신에 대한 자동적 힘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인정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의식적이 됩니다. 그것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르게 선택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존감은 불안정한 외부 기반에서 견고한 내부 기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의미에서 치유된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의미에서 주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단계가 있고 이것이 아마도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어머니 이마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미한 것은 모성 이마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성 인물의 내적 이미지입니다. 당신의 원래 모성 이마고는 어린 시절 경험에 의해 형성되었고 상처 입었습니다. 하지만 융의 발견은 이것입니다. 통합은 당신이 새로운 이마고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모성 존재의 새로운 내적 모델, 그리고 이 새로운 이마고는 양육 인정 안전의 내면화된 원천이 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필요했던 어머니가 자신에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매일 능동적 상상 실습을 시작하세요. 이상적인 모성적 존재의 상세한 이미지를 만드세요. 실제 어머니가 아니라 원형적 위대한 어머니를요.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완전히 수용하는 그 특성들을 상상하세요. 무조건적 수용, 부드러운 힘, 현명한 안내. 매일 아침이나 저녁마다 이 새로운 모성 이마고와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까? 그리고 내면에서 떠오르는 지혜에 귀 기울이세요. 이제 여러분은 억압된 상처가 아닌 통합된 무의식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재양육 행동을 실천하세요. 이 새로운 어머니가 여러분을 대하듯 자신을 대하세요. 죄책감 없이 경계를 설정하세요. 부끄러움 없이 욕구를 충족하세요. 판단 없이 감정을 인정하세요. 이것이 만드는 것은 내면의 인정 원천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어머니가 남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서적 주권을 발달시켰습니다. 자신의 핵심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요. 그리고 융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의미입니다. 온전해지는 것. 그렇다면 통합 후에 무엇이 변할까요? 여러분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정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파트너를 끌어들이는 것을 멈춥니다. 혹은 자신이 정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요.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경계를 설정합니다. 결핍이 아닌 완전함에서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친밀감이 위협적이지 않고 안전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식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존감이 내면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됩니다. 자기 비판이 자기 연민으로 변합니다. 인정을 위해 연기하는 것을 멈춥니다. 자신의 판단과 본능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해집니다. 외롭지 않고 주권적으로 정서적 삶에서 깊은 무언가가 해방됩니다. 욕구, 분노, 취약성을 부끄러움 없이 표현합니다. 감정이 축적되지 않고 흐르고 해소됩니다. 수년간 짊어진 신체 증상들이 종종 해결됩니다. 몸이 상처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정서적 피로가 사라집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여러분이 분명히 들었으면 하는 융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닌 상처는 가장 위대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상처를 통합함으로써. 융이 말했듯이 그림자로 내려간 자들은 선물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통합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상처의 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납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도전이 더 깊은 층을 촉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상입니다. 예상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심화입니다. 융은 평생을 개성화가 목적지가 아님을 강조하며 보냈습니다. 평생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치유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첫 달에는 패턴이 나타날 때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힘입니다. 3개월째에는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자동 패턴과 다르게 선택하는 순간들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6개월째에는 패턴이 자동적 힘을 잃습니다. 여전히 나타나지만 더 이상 여러분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첫 해에는 자기 개념에서 깊은 내면의 변화, 여러분 자신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 입은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존재로. 시간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확실합니다. 통합이 작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반응적이지 않고 더 반응적이 됩니다. 무너지거나 폭발하지 않고 긴장을 견딜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한 사람들과 상황에 끌립니다. 외부 사건과 무관하게 자존감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진정한 평화와 자기 수용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조작된 것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신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변화의 여정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은 숨겨진 상처로 시작했습니다. 의식 밖에서 삶을 통제하는 패턴들로 그림자와의 대화를 통해 무의식을 빛으로 가져왔습니다. 통합의식을 통해 상처를 파괴적 힘에서 의식적 힘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성 이마고를 통해 정서적 주권을 발달시켰습니다. 인정과 안전의 자기 자신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이것이 여러분에게 공명했다면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아세요. 융은 그의 인생을 이 길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도를 남겼습니다. 그는 그림자로의 여정이 절망으로의 하강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성으로의 하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성 상처에 대한 융의 프로토콜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림자 어머니가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그림자 아버지는 세상과의 관계, 힘과의 관계, 목적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 다의 통합이 완전한 개성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치유 여정의 후반부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여러분이 할 작업은 우리가 여기서 한 것만큼이나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닌 상처는 저주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로 가는 입구입니다. 융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압니다.